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객체를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객체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들을 적절히 초기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객체 외부에서 객체의 인스턴스 멤버 변수를 직접 접근해서 초기화하는 일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건 객체지향적인 접근이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물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세터나 혹은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것은 조금 나은 방법이기는 해요. 해당하는 객체가 스스로 초기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작업 시 필요시 그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유효한 상태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객체 생성 후에 사용자의 실수나 혹은 고의로 초기화를 담당하는 세터나 이니셜라이저의 호출을 누락하거나 혹은 이미 초기화가 되어져서 잘 사용하고 있는 객체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초기화 함수를 다시 호출하게 되어지면 객체의 상태 정보가 얼마든지 쉽게 훼손되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 방법들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체가 생성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생성되어진 객체에 대해서 그 자신의 인스턴스 멤버 변수들을 적절히 초기화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 같은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생성자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멤버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생성자라는 멤버 함수는 다른 멤버 함수와 달리 프로그래머에 의해 명시적으로 호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생성되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객체가 생성되어지는 순간에만 호출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함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생성자가 담당하는 역할은 그 자신을 포함한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일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순간에는 호출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초기화 업무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생성자는 반환값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생성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내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는 형태의 멤버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먼저 생성자라는 멤버 함수의 식별자는 반드시 그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줘야 한다라는 점, 더불어서 생성자는 초기화 업무만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반환값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함수 헤더에 반환 자료형을 기술하는 자리에 반환값이 없다라는 의미로 void라는 키워드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환 자료형 자체를 기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void라는 키워드조차 써주지 않아야지만 생성자로 등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생성자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줘야 한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기 바라요. 따라서 클래스 정의 안에 클래스 이름과 같은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되 괄호 통하고 그 안에 일반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술을 해주면 될 거예요. 물론 생성자를 인라인 함수 형태로 만든다라고 하면 클래스 정의 안에 함수 몸체까지 다 기술하면 될 것이고, 클래스 정의 바깥의 인라인 함수로 기술하거나 혹은 처리할 내용들이 좀 복잡해서 그냥 일반 함수 형태로 정의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클래스 정의 안에는 생성자에 대한 선언부만 포함을 하고 함수에 대한 정의는 클래스 바깥쪽에 따로 기술을 해주면 될 것이요. 이는 일반 멤버 함수를 정의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 다만 생성자는 반환 자료형 자체를 기술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 return하고 어떤 하나의 표현식을 통해서 값을 반환하는 처리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사실 객체가 생성되어지고 나서 생성자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는 생성자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지고, 또 생성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클래스의 객체는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프로그램 실행 시 객체 생성과 생성자 호출 여부를 판별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따라서 이에 대한 일을 좀 더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 컴파일러는 컴파일 시 모든 클래스에 반드시 생성자가 최소 하나 이상은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하나라도 추가했다라고 한다면 그 추가되어진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다만 프로그래머가
단 하나의 생성자도 명시적으로 클래스 정의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디폴트 생성자라는 빈 껍데기만의 생성자를 제공해 주게 되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음과 같이 객체를 생성을 하면 소위 이 프루셀러라는 클래스 안에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체 생성 후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컴파일 되어져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에는 프로그래머가 생성자를 구현했던 구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항상 객체가 생성되고 그에 따른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만 프로그래머가 어떠한 생성자도 기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어지는 빈 껍데기뿐인, 즉 생성자의 모양은 취하고 있으나 그 내부 구현 문장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초기화 작업도 수행을 하지 않는, 아니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는 그런 생성자가 한번 호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C++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다음과 같이 어떤 함수 내부에서 지역적으로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표현식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했었죠. 이 경우라도 셀러라는 식별자를 통해 프루셀러 타입의 객체가 지역적으로 생성되어지고 그리고 생성자가 호출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뒤에 괄호괄호를 동반하지 않는다 라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 뒤에 괄호괄호를 붙여주게 되어지면 셀러라는 이름에 매개 변수는 없고 반환자료형이 프루셀러 타입인 함수를 선언하는 문장처럼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C++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그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기 위한 가장 객체지향적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세터를 이용하거나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하기보다는 생성자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그 객체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초기값만을 갖도록 하는 것 대신에 각 객체마다 고유한 상태값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 프로그래머가 생성자를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디폴트 생성자처럼 인자 없는 형태의 생성자를 만들기보다는 보통은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를 두고 그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내가 초기화하고자 하는 각각의 멤버 변수들에 대한 초기값들을 전달받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즉, 앞에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한 것과 거의 비슷한 구성이 되어지지만 이니셜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객체 생성 구문과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객체를 초기화하는 구문을 별도의 구문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실수나 고의에 의해서 초기화하는 구문을 누락할 수도 있고 혹은 초기화하는 작업을 불필요한 위치에서 다시 한번 수행할 수 있는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셀러라는 식별자로 프루셀러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는 구문에서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질 인수를 기술해 줌으로써 객체 생성 시점에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생성자 함수를 통해 현재 생성되어지는 객체의 멤버 변수 값들을 각각 이 값들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 셀러라는 프루셀러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하되 프루셀러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정수 2개를 받는 생성자를 통해 현재 생성되어지는 셀러 객체를 초기화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세터나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하는 것처럼 누락할 필요도 또 불필요한 곳에서 호출되어질 위험성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성자도 하나의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다중정의 개념이 적용이 되어져서 다양한 형태의 생성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물론 함수 오버로딩 같은 경우 보면 함수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들을 서로 다르게 두어서 함수 출문을 통해 각각의 함수 몸체 부분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생성자 오버로딩도 마찬가지예요. 생성자는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과 같은 함수를 여러 개 둘 수 있대. 그 생성자 함수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인수 목록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객체 생성 구문에서 이 경우에는 정수 2개를 받는 생성자로 호출하면 된다. 이 구문의 경우에는 정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로 호출하면 된다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작성한 두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생성자들을 추가해 봤습니다. 먼저 사과 구매자 객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두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영역에다 두고 fruitbuyer라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멤버 함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매개 변수 목록을 보면 정수값 2개를 전달받아서 각각 구매 가능한 금액과 구매한 사과 개수를 저장하도록 하되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는 기본값을 부여해 주어서 하나의 인수만 사용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구매 금액만 초기화하고 구매한 사과 개수는 자동으로 0의 값이 초기화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의 생성자를 통해서 서로 다른 형태로 호출되어 줄 수 있는 두 가지 방식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과 구매자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역시 두 멤버 변수들은 모두 프라이빗 영역에다 두고 앞에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한 구현과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의 순서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정수값을 갖는 생성자와 사과 개수라는 하나의 정수값만을 갖는 생성자 함수를 오버로딩한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만 두 생성자 모두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멤버 변수 값들을 모두 초기화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다만 첫 번째 생성자를 통해서는 객체 생성 시 호출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두 인수 값을 가지고서 초기화하는 데 반해서 두 번째 경우에는 현재 판매할 사과의 개수는 명시적으로 인수를 통해 전달받지만 현재까지 판매한 수익 금액은 기본적으로 0의 값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그런 차이밖에는 없는 것이죠. 지금처럼 멤버 변수가 2개인 경우다 라고 한다면 사과 구매자처럼 각각의 생성자에서 각각의 값들을 초기화하는 구문을 둘 수 있지만 멤버 변수들의 개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앞에서 작성한 이니셜라이저를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init이라는 멤버 함수를 프라이빗 영역에 두었다라는 것에 눈여겨보기 바래요. 어떤 클래스가 프라이빗 영역의 멤버 함수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멤버 함수는 객체 외부에는 노출되어지지 않고 오로지 그 클래스의 멤버 함수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갖고 있는 식별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인수를 받는 생성자에서도 하나의 인수를 받는 생성자에서도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각각 자신의 멤버 함수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이고 다만 매개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에서는 사과 판매 수익을 기본적으로 0의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물론 이니셜라이저도 그렇고 생성자도 그렇고 모두 다 인라인 함수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단계 함수 호출을 한 것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컴파일 되어져서 처리되어질 때에는 직접 값이 할당되어진 것과 같은 단순한 처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에요. 자, 이렇듯 우리는 객체가 생성되어지고 나서 그 객체의 인스턴스 멤버들을 생성자를 통하면 좀 더 안전하고 또 명확하게 초기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만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의 인스턴스 멤버를 초기화하는 데는 몇 가지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내 멤버 필드 상에 상수나 레퍼런스 혹은 객체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이네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상수나 레퍼런스라는 것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이 부여되어져야 하는데 생성자에서 상수 이름 이퀄 값이랑 레퍼런스 이름 이퀄 참조 대상의 형태로 별도의 할당문 같은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그건 상수나 레퍼런스의 정의에 의한다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객체 같은 경우도 멤버 변수 영역에 임의의 객체를 선언을 해놓고 나서 생성자에서 그 객체의 값을 설정하는 구문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해당하는 객체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없어서 반드시 객체 생성 시 명시적으로 초기값을 지정해줘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나 레퍼런스 혹은 특정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초기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모두 공통점은 생성되어진 대상에 대해서 값을 할당하는 방법이 아니라 생성하고자 하는 대상이 메모리를 할당받는 시점에 초기화되어져야 하는 일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각각의 식별자들이 생성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부여받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C++에서는 멤버 이니셜라이저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멤버 이니셜라이저라는 것은 꼭 이런 경우에만 사용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서서 봤던 것처럼 단순한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하는 방법에서도 유효한 방법이기는 하는데 사실 일반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할 때는 그냥 할당문을 통해서 처리해도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통한 초기화 방법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라는 측면에서 잘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멤버 이니셜라이저는 다른 멤버 함수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생성자를 정의하는 구문에서만 사용이 되어지는데 생성자를 정의하는 구문 내에서 생성자 함수에 대한 헤더 부분 뒤에다가 콜론 표시해주고 나서 어떤 멤버 필드에 무슨 값을 부여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생성자 함수 내에서 별다른 할당문들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멤버 필드에 이 값이 초기화되어지는 일이 객체 생성 시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초기화할 멤버 필드 값이 여럿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콤마를 찍어서 같은 형식으로 쭉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멤버 이니셜라이저에 대한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으로는 사과 판매자 객체에 사과 단가를 나타내는 상수를 하나 추가해 보았습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상수를 선언하는 표현이지만 클래스 정의 안에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equal 값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 눈여겨보세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생성자 함수 내에서 현재 애플 유닛 코스트 이퀄 1000이라는 표현을 써주게 되면 그건 상수를 사용하는 표현에 위배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이겠죠. 자, 이렇게 상수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각 생성자 함수의 헤더 뒤에 옆에다가 써도 되고 밑줄에 써도 돼요. 하여튼 중괄호 열기 전에 콜론 하고 나서 어떤 멤버 필드에다가 어떤 초기값을 부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초기화되어질 때 애플 유닛 코스트라는 메모리가 할당되어지는 시점에 1000이라는 값이 초기값으로 부여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멤버 이니셜라이저에 대해서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생성자 함수의 몸체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져서 값 할당에 의해서 나머지 멤버 변수의 값들이 초기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생성자가 여럿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생성자에다가 따로따로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기술을 해줘야 한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조금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구성이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일반 함수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수 같은 부분들을 초기화하기 위한 좀 더 편한 방법들은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구매자 클래스의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정의 안에 인라인 함수 형태로 직접 몸체까지 기술을 했어요. 역시 콜론 초기화 방법을 통해서 머니와 넘어베풀이라는 멤버 변수의 값들을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초기화하고 있는 구문들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머니라는 멤버 변수의 값을 머니라는 매개 변수의 값으로 초기화하겠다. 또 넘어베풀이라는 멤버 변수의 값을 넘어베풀이라는 매개 변수의 값으로 초기화하겠다라는 구문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괄호 바깥에 있는 것이 멤버 변수 이름이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매개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멤버 변수와 매개 변수 이름이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혼돈 없이 정확하게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적용해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구성되어진 멤버 함수인 경우에는 생성자의 몸체 안에서는 추가적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빈 괄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함수는 반드시 함수의 몸체, 즉 함수의 정의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괄호를 꼭 기술해줘야 한다라는 점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예에서 보면 사과 구매자 클래스에서 두 개의 생성자를 정의하면서
두 생성자에서 중복된 코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멤버에 init이라는 인라인 함수를 하나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의 생성자를 정의하면서 내가 이미 구현한 다른 생성자들을 호출해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본다라고 하면 init과 같은 추가의 함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클래스 내의 생성자를 구현할 때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생성자를 위임 생성자라고 합니다. 즉 현재 클래스에 인수 목록이 일치하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다른 생성자의 호출을 통해서 초기화 작업을 위임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수정한 프루셀러라는 클래스를 살펴봅시다. 자, 이 클래스에는 두 개의 생성자를 오버로딩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다만 두 생성자에서 각각 멤버 변수들과 또 상수들을 초기화하는 일들을 기술을 했었는데,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이야 공통의 함수를 통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상수를 초기화하는 것은 생성자 안에서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생성자이면 두 개의 생성자에다가 각각 초기화하는 구문을 써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현재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서 그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자신의 멤버 변수로 초기화하고 상수를 지정되어진 값으로 초기화하는 이 생성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의 매개 변수만을 갖고 있는 생성자를 정의할 때 이 생성자를 호출해서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그저 달라질 값은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전달받았을 때와 달리 하나의 매개 변수를 전달받았을 때는 사과 판매 수익은 0원이고 판매할 사과의 개수는 이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숫자이다 라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위임 생성자를 통해서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생성자를 정의하면서 멤버 이니셜라이저와 마찬가지로 콜론 기술을 하고 그 옆에다가 현재 내 클래스에 존재하는 생성자 호출 구문을 써주게 되어지면, 현재 프루셀러라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프루셀러 괄호괄호라는 것은 현재 클래스에 인자 두 개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해라 와 같은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이 구문을 통해서 컴파일러는 현재 이 프루셀러라는 클래스에 정수 두 개를 받는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서 처리해 주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0이라는 값은 매개변수 m으로, 넘어버애플은 매개변수 n으로 전달되어져서 각각 필요한 초기화 값들이 일어나고 상수에 대한 초기화도 더불어 처리가 되어져서 다수 개의 생성자를 갖고 있는 경우 좀 더 일원화된 방식으로 추가의 생성자들을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클래스에 멤버 변수의 이름이 바뀌거나 혹은 추가의 멤버들이 추가되어지거나 기존의 멤버가 삭제되어진다 하더라도 기준이 되어지는 생성자만 수정을 하면 나머지 생성자들도 다 함께 수정되어지는 효과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